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미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도미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항상 또 타는, 이용을 하는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집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2003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저희 아빠는 버스 운전기사셨고, 엄마는 아파트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는 동대표로 활동하실 정도로 아파트 활동 많이 하셨고,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집안 사정을 대략적으로 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은 딸이 셋인데 언니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고 저는 예.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야기는 한 15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006년 10월이었어요. 제가 수능을 한 달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에 끝나면 학교 앞에 미리 와 있는 독서실 차량을 타고 바로 독서실로 도착을 해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다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독서실 차량을 탄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로 수능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전화나 문자 정도만 되는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 시절이었는데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이거 그냥 문자 하려고 갖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발견 즉시 압수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아무런 연락 가능한 수단이 없이 항상 집을 걸어 다니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독서실 차량으로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예.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똑같이 한 10시 반쯤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독서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곳이 아니라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들어가면 책상이 5, 60개 정도로 쭉 채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예. 저는 입구에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진 안쪽 구석 자리에 배정을 받은 상태라서 도착했을 당시에 학생들 몇몇이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리에 도착을 했고 그때 책상에는 MC 스퀘어라고 해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백색 소음이 나는 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안경.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책장 넘기는 소음이나 뭐 볼펜 떨어뜨리는 소음 이런 것에 민감해서 저는 이어폰을 항상 그 MC 스퀘어에 꽂고 그걸 소리를 크게 키운 다음에 집중을 해서 이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한참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책상 스탠드도 갑자기 탁 꺼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찰나에 이어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놀라서 이어폰을 뺀 채로 들어보니까 밖에서 막 천둥도 치고 있고 비가 엄청 퍼붓는 소리가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야 왜 불이 꺼졌지?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살짝 둘러봤는데 어둠 속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 놀라서 저기요 이렇게 불러봤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 않고 그 자세로 있는데 다행히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 누구 있어요? 하는 독서실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저씨 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후레쉬를 들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여자방에 학생 혼자 있네. 지금 정전이 나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독서실 차량 1층에 대기해 놨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서 짐을 꼬리고 1층에 도착해서 차에 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 잠깐 차 타러 가는 순간에도 옷이 이렇게 젖을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의 그 아파트에 학생들을 내려다 주고 저도 저희 집 아파트 라인 앞에 멈춰서서 뛰어서 바로 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어요. 지금은 공동 현관문이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유니크한 아이템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16층이어서 1600 몇 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니까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하고 탁 제가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9층에서 내려가는 표시로 대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옷에 묻은 빗물을 털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컨디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분을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하면서 조금씩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1분, 2분, 3분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자 저 고장났나 보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 분노, 막 답답함 이런 뒤섞인 감정으로 다시 공동 현관문 밖으로 나갔죠. 예. 1600 몇 호 이렇게 입력해서 엄마한테 호출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나 무서우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려고요. 그래서 1600 몇 호 호출 눌렀는데 호출을 눌리면 원래는 노래가 나오면서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를 누른 것처럼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래? 1600 몇 호 호출 또 꺼졌어요. 뭐야 이것도 고장이야? 이것도 안 돼?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 나 절대 못 올라가 하면서 절대 계단으로는 저 혼자 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파트의 그 계단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새벽에 절대 저기로 혼자 걸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공중전화에 가서 콜렉트콜을 걸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달려간다 해도 쫄딱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과 몇 시간 뒤엔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 입을 것도 없고 또 감기에 걸리면 수능을 망치는 거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계속 몇십 분 동안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16층까지 혼자 올라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 무서우니까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야. 미쳤어. 짜증나 하면서 혼잣말로 계속 욕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계단 참에 개인 물건을 두면 안 되잖아요.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뭐 고장난 자전거도 있고 괴종시계도 있고 뭐 아기 용품들이나 쓰레기들 뭐 죽은 나무도 이런 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6층, 7층, 8층 쭉 올라갈 때 8층 계단 참총도 가니까 9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지? 혹시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살끔 보니까 다행히도 그냥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채로 고장이 나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불빛이 저렇게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열려있는 채로 뭐 내부가 깜깜한 상태면 더 무서웠을 거니까. 예. 그렇게 그냥 9층에서 다시 10층으로 돌아 올라가려는 찰나에 저는 갑자기 저희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초반에 저희 아빠가 버스 운전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는 첫 차를 맞추려면 보통 뭐 4시, 4시 반 엄청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세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면 새벽 출근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아빠가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 버스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스케줄을 맞춰놓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면 되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저희 아빠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 붙어있는 AS 연락처를 적어가서 집에 가서 내가 신고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 올라가서 경비실 호출을 한 다음에 저희 집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빠가 떠오르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내부를 딱 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닫혀있는 바닥에 딱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뭐 이렇게 녹색 막대기 같은 게 끼어서 고장이 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옥색 비녀였어요. 비녀. 비녀 머리 꽂는 거. 네, 네네 맞아요. 쪽머리 할 때 할머니들이 예. 쓰는 거. 비녀 끝이 약간 뭉툭하게 유리가 파츠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 엘리베이터 참이랑 그쪽에 껴가지고 고장이 나 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주워들어서 아니 갑자기 웬 비녀가 여기 껴있어? 딱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도미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탁 뒤를 돌아보니까 다행히도 엄마가 9층 계단 쪽에서 서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하길래 저는 엄마 보자마자 긴장이 딱 풀리면서 찡찡댔죠. 아, 엄마. 아니, 엘리베이터에 이게 껴있어서 나 진짜 못 올라가고 1층부터 30분 넘게 기다렸다가 이제 걸어 올라가는 중이었어. 막 이렇게 찡찡댔어요. 조용조용하게. 예. 그러니까 엄마가 제 쪽으로 딱 다가오면서 비녀를 딱 보시더니 아, 그거 903호 할머니 거야. 903호 할머니가 어쩌다가 떨어뜨리신 것 같네. 초인종에 올려놔두고 얼른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 그 당시에도 엄청 늙으셨던 한 90대 가까이 보이셨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항상 가디건에 이렇게 긴 치마 입으시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은 후 쪽머리로 다니시는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게 저희 자매가 할머니를 뭐 공원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 아유 너희들 자매끼리 보기 좋아 너무 예쁘다 인사도 잘한다 하면서 갖고 계시던 간식을 나눠주시거나 칭찬해 주시거나 뭐 너희들 교회 다녀라 막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거나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 할머니가 왜 여기다가 이 새벽에 떨어뜨렸지? 이 생각이 들었지만 난 저는 무서운 게 가라앉아서 엄마 뒤로 쫓아서 집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 오는 한 2시까지는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일찍 잠이 드셨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거의 2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둘째 딸이 안 왔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가 9층의 엘리베이터가 계속 멈춰있는 걸 보고 불이 나게 계단으로 내려오셨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야 그래도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비 맞았는데 빨리 씻고 자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씻고 빨리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독서실에 가서 모든 짐을 챙겨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멘탈이 터질 것 같아서 독서실을 더 이상 안 다니기로 했던 거예요.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건을 겪고 수능을 치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됐고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신촌 부근에서 자취를 했고 저희 동생인 3살 터울 여동생 있다 했잖아요. 걔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채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고 걔는 논현동 인근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했고 항상 바쁘게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2007년도 여름방학 때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수다 떨면서 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올빼미처럼 또 낮과 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그날도 저랑 동생이 새벽 2시, 3시 가까운 시간까지 앉아서 수다 떨면서 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갑자기 언니 배고픈데 우리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한테 나가는 거 걸리면 혼나니까 조심조심 갔다 오자. 그래서 편의점에 갔죠.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가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 예. 그때가 아마 3시 넘어서 거의 4시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새벽이었는데 1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저랑 동생은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거울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다가 갑자기 그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쓱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마주쳤어요. 왜냐면 9층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예.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 멈추면 층을 말하는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야간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게 있던 시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새벽녘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을 일이 없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저는 사실 귀신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범죄, 뭐 흉악범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둘이서 눈을 딱 마주치고 동그랗게 뜨고 9층입니다 하고 열리는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서서히 문이 열리니까 그 할머니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라인에 사시는 머리 깔끔하게 빗으시고 가디건 입으시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님이 타 있는 저희 쪽은 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뒤뚱뒤뚱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시더니 그 버튼이 있는 곳에 바짝 붙어 서서 1층을 누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디테일을 딱 보고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짙은 초록색 가디건을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단추를 다 채우시고 월남치마라고 해서 발목까지 오는 그 긴 치마 치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입으셨고 머리는 그 옥색 비녀 엄청 단정하게 딱 쪽집은 스타일 예. 그대로 딱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할머니가 이 새벽에 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으셔? 막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용히 있다가 16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둘러서 내렸어요. 그러다가 내리기 전에 겸연쩍으니까 할머니를 살짝 제가 돌아보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근데 할머님이 저를 안 보시고 그냥 저희의 가슴이나 허리 쪽? 그 정도의 45도 각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입을 오물오물오물오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틀니를 빼면 노인분들이 턱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합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입이 되잖아요. 그 입으로 계속 뭔가를 오물오물오물하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시 닫히고 저랑 동생은 시선을 교환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니라 귀신 같았거든요. 느낌이. 오.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야 완전 쫄았어 우리. 할머니 뭐야? 왜 타셔? 막 이러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내려간 거를 보고 야 귀신 아니다. 1층까지 내려갔으니까 귀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뭐야 막 이런 수다를 또 떠는데 갑자기 동생이 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떠오른다는 것처럼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언니 근데 그 할머니가 내려가는 버튼 누르려다가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거면 9층도 내려가는 버튼이 눌러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9층에 한번 멈췄다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 할머니가 자기는 그냥 내려가는 버튼 눌렀다고 생각했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한 개 딱 눌렀던 거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할머니가 깜빡하신 걸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근데 잘 걷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인데 이 야밤중에 혼자 어디 가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 할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혼자 새벽 기도 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실 저희 집은 종교가 없어서 새벽 기도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시는 거면 새벽 기도 가시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엄마는 출근하셨다고 오시고 저희는 엄마한테 엄마 사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새벽에 이렇게 있으셨어. 그러니까 엄마는 너희들은 무섭지도 않냐 세상이? 어딜 나갔다 돌아와 하면서 그냥 혼나기만 하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예. 저랑 동생은 2학기 공부를 하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가을 정도에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모녀는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어땠어 저땠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낮에 전화를 거는 일은 없거든요. 엄마가 왜 갑자기 낮에 전화를 걸었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엄마가 갑자기 야 도미노야 너 그때 할머니 봤다고 했던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다가 너희들 그때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봤다고 했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여름방학 때니까 한 7월 아니면 8월 그때겠지? 이랬더니 엄마가
너 그날이 언젠지 확인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데? 아니,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좀 정색하면서 물으시길래, 무슨 일 있나 보다 하면서, 엄마, 잠깐만 내가 그때 체크카드로 과자를 샀으니까 내가 한번 내역을 봐볼게 하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문자를 딱 더듬어 보니까 8월 며칠 딱 그렇게 결제 문자가 있더라고요. 다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카드 쓴 거 보니까 8월 며칠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일단 너 동생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루 조심히 행동하라고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 왜? 뭔 소리야? 왜 할머니 무슨 일 있지? 돌아가셨어? 아니, 그냥 말 들어. 너네 둘 다 공부 끝나면 밤늦게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 알았어? 정색을 하면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길래 예.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줘 이러면서 바로 동생한테 연락해서 야, 엄마가 이런 일은 있으니까 집에 바로 가래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행히도 그날 저희 둘 다 별일 없이 지냈고 엄마한테 자꾸 그 얘기를 전화로 물어봐도 엄마가 약간 만나서 얘기해 뭐 얘기를 꺼내지 마 좀 이렇게 정색을 하시니까 나중에 겨울방학 때 가면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방학이 되어서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왔고 늦게나마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그 할머니 왜 물어봤던 거야? 왜 무슨 일 있으셨어? 이러니까 엄마도 그때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날 가게에서 반찬을 만드시고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9층에 할머님을 항상 같이 부축해서 다니는 손녀분이라고 해야 되나 따님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와서 반찬을 사가셨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유 오랜만이야 하면서 이런저런 소담을 나누셨는데 9층 할머니 따님분이 곧 이사를 가신다고 집을 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할머니 연세 많으셔서 새로운 데 가면 적응하기 더 힘드실 텐데 괜찮겠어? 왜 이사를 가? 이렇게 했더니 그 따님분께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엄마는 얼마 전까지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을까 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따님분께서는 할머님이 몸이 여름 되기 전부터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에 들어가 계시다가 여름쯤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엄마가 얘기를 듣는데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 딸들은 새벽에 편의점 간다고 하고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전부터 호스피스에 들어갔다고 하면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으셨던 거예요. 예. 근데 혹시 몰라서 말씀은 안 꺼내시고 아유 노표하시면서 그러면 할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6월 중순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딸들 방학은 7, 8월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아유 일단은 할머님 좋은 곳 가셨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건네시고 예.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거셨던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뭐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아니야 엄마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왜냐면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머니 동작 하나하나를 정말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할머니 옷차림새 머리 빗어 넘긴 거 그리고 할머니가 입으로 뭘 씹고 계셨던 것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아마 입을 오물오물 하셨다면 뭔가를 씹는 느낌이니까 할머니가 아마 6월에 돌아가셨으면 너희들이 봤던 8월 정도가 한 49제 정도 됐을 때일 것 같으니까 예. 아마 집에서 뭐 잘 가셔라 어머님 이러면서 제를 올려놨다거나 뭐 음식을 올려놨다거나 하면 그 새벽에 잠깐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엄마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맞아 엄마 이상해. 왜냐하면 우리가 8월이니까 엄청 더워서 동생은 민소매 옷을 입고 저는 짧은 반바지에 짧은 반팔 이런 차림이었는데 할머님은 그때 긴 가디건을 목 끝까지 채우시고 그 두꺼운 치마를 입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무서우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떠올리니까 그 옷차림새가 계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뭐 영안이 있다거나 뭐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독특한 체험을 동시에 같이 해서
그 할머님을 뵌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야. 아니, 일단 도미노님, 그러니까 네네. 영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생분이랑 또 같이 보신 거잖아요. 네, 동시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할머님의 얼굴도 기억이 정확히 나세요? 할머님이 항상 다정하신 분이셔서 네. 웃는 상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틀니를 끼고 계셨을 때도 있었고 빼고 계셨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보통은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약간 그 표정이나 시각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힐끗 봤을 때도 시선이 그냥 멍한 상태셨고 이분께서 하면서 뭔가를 오물오물 그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할머님이 약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치매 증상이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희를 이렇게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고 그 참빛 같은 걸로 정말 곱게 빗어 올렸던 그 머리 스타일 그리고 아이보리색 치마 짙은 초록색 가디건 다 기억이 나요. 원래 대부분은 귀신을 목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옷은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히 네.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그런 귀신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추워진다, 뭐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무서웠다 뿐이지 뭐 추워진다는 그런 감각이 있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귀신이 아닐까라는 그 무서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1층이 내려가는 것까지 지켜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귀신 아니구나, 귀신 아니었어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야, 도미노님 진짜 이야기 미친 듯이 잘하신다. 그랬나요? 와. 너무 떨려서. 이게 떨린 거예요? 그럼 네, 안 너무 떨면 지금 심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와, 이것도 능력입니다. 진짜로 능력이에요. 예.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다고 아까 어떤 분이 이영애 목소리라고 하셔서 저도 뭐 이영애 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말투가. 극찬입니다.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너나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도미노님, 이게 또 참여자분들이시지만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지만 이분은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겪길 바래요. 또 그래야지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으신 거죠? 제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 무서웠던 것도 사실 귀신하고는 관련되지 않지만 그냥 좀 무서웠던 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귀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만 무서웠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도미노님, 네네. 본인만 무서웠는지 한번 저랑 이야기 따로 나눠보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미스테리한 일이나 좀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거 있으면 한번 저랑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뭐, 따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몰입이 너무나 잘 되도록 또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분 진짜 소름 돋게 이야기 잘하시네요. 소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도 소름이 돋게 만드는 거는 이분이 묘사를 잘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와, 그 할머님 또 49제여서 이렇게 찾아오신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실제로 보신 분들은 특히나 동생이랑 같이 보신 거잖아요. 그것도 맨정신에. 그러니까 더 소름 끼쳤던 그때 당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